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농어촌 전형의 2회 강의를 맡은 한국고등학교 교사 주만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농어촌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형 이번에 강의를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올해 이제 고3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 어떤 교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부모의 마음으로서 한번 강의를 제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강의를 맡은 것도 농어촌 전형이었는데 고향에 온 느낌으로 한번 올해 농어촌 전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자격입니다. 그렇죠? 지원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년 자격과 12년 자격이 있습니다. 6년 자격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부모와 학생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읍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12년 같은 경우는 저도 양평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이 12년 지원 자격을 가졌던 그런 학생들을 지도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어떤 직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부모님의 직장이 읍면으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럴 때 아이 스스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읍면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의 주소만큼은 그 당시에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대학교마다 두 개를 모두 허용한 곳이 있고요.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6년입니다. 하지만 또 국민대 같이 특별한 경우는 6년 아닌 12년 이것만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대학교마다 어떤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게끔, 즉 유형 1은 유형 1과 2에 대해서 맞게끔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재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농어촌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도시로 나가버립니다. 과연 이 아이는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니까 졸업한 이후에 어떤 이사를 통해서 주소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농어촌의 학생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가 되겠고요. 어쨌든 가장 인구는 많아요. 전체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재학 중이고요. 전년도 대비 학생 수가 보통 줄어든다고 했는데 보니까 학생 수가, 근데 올해 고3 친구들은 작년 고3에 비해서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2003년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 2003년생 아이들부터는 1월달, 2월달에 태어난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원래는 빠른이라고 해서 그 앞에 학년으로 보통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2003년생부터는 1월달, 2월달에 태어난 친구들이 앞에 빠르게 해서 학교를 다닐래 아니면 올해 같이 태어난 아이들과 학교를 다닐래 해서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2월, 6분의 1, 그중에 절반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아이들이 더 많이 학교에 들어온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학생 수가 작년 고3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농어촌 지역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그대로. 그리고 보시면 전국에서, 물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전체 읍면 지역에 다니는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보면 읍면 지역의 학교에 학생을 다니는 숫자가 전국의 약 13.7%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형의 어떤 비율은 4%니까 어쨌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만 원서를 쓴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터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전년도 대비 인구는 좀 더 늘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의 학생들의 상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표냐면요. 밑에는 전교과 내신이고요. 위에는 교과고 밑에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쭉 가운데로 가로지르면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의 등급이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주어진 화살표를 쭉 그었을 때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 참고로 저기는 2020이고 여기는 2021인데요. 보시면 작년도보다 이게 경기진협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경기진협에 조금 더 우수한 읍면 지역의 학교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어떤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가운데로 쭉 가로질렀을 때 밑쪽에가 더 많은 도수들이 있습니다. 즉, 농어촌만 꼭 그렇겠냐마는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조금 더 우월한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게 농어촌 지역의 특별한 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주어진 부분들을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어 각 과목별로 나타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보시면 밑쪽에가 훨씬 더, 특히 수학 교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조금 더 느끼는 게 위에 있는 사례보다 아래 있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다른 것보다.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국어와 다르게 수학과 탐구 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탐과탐 학원도 별로 존재하지 않고요. 수학을 좀 더 힘들어하고 수학에 대한 어떤 학원, 사교육의 어떤 효과들도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어촌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다? 수능에 있어서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그 농어촌학교가 있는 경기도에 있는 그 지역에 뭐 김포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저 왼쪽,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창체 동아리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율 동아리 개수입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밑에 보면 뭐 양평군, 연천군, 평택시, 가평군 뭐 있습니다. 지금 뭐냐? 아무래도 남양주시라든가 김포라든가 용인 이쪽이 더 훨씬 더 그 인구수가 많죠. 즉 뭐냐? 학생 수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동아리 지도교사 수가 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농어촌 학교의 기본적인 특징이 소규모 학교가 많잖아요. 학생 수만 적은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은 학년에 있는 교사 수도 적게 됩니다. 교사 수가 적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동아리 같은 부분들이 편성되었을 때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동아리의 편성 개수 이런 것들이 더 적게 편성되겠죠. 즉 활동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농어촌 학교가 일반 도시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한 학년에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심하겠죠. 저도 그래서 한 학년에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있는 경우 보면은 그냥 동아리가 그냥 딱 학년에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통 뭘로 이제 많이 아이들이 보완을 했었냐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부터는 자율 동아리가 1년에 하나. 근데 하나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줄로 30자밖에 적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학교 생활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자체가 뭐냐면 농어촌에 있는 특히 소규모 학교들이 일반 도시의 대규모 학교들에 비해서는 활동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즉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잘 보장해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다. 아무래도 사교육이라는 부분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처져 있는 환경들이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학생 수가 적고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활동들이 제대로 구색되어서 갖춰지기는 힘들다. 그리고 올해처럼 2015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과목 선택권, 즉 공대 갈 친구는 물리투를 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소규모 학교에서 물리 선생님이 과연 계시겠느냐, 과학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활동의 다양성적인 측면이나 교육과정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교통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통학 가능한 거리 이런 부분들 또는 자취 갈 것이냐 또는 기숙사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대학을 다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편중된 어떤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특히 작년까지의 농어촌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내신 성적을 활용해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거의 일반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7년 전, 8년 전 이때의 그 농어촌 전형에서는요.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 정시 수능이죠. 올해와 비슷하게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에서 7등, 8등, 9등 하는 그러한 선배들이 수능에서 갑자기 한 개나 두 개가 잘 나와버린 순간 갑자기 막 이화여대를 합격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대박의 사례들을 보고 밑에 있는 후배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순영향적인 부분들이 계속 돌아다녔다면 최근에는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농어촌 전형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신이 좋은 선배들조차도 수능 최저가 안 나와버리면 오히려 대학을 못 가는. 그래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대박 사례를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고려대학교에
가끔 2등급 중후반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통과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나오는 학교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경험하지 못한 학교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원 자격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게 농어촌 전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디 가면 2022학년도 대입은 새로운 리셋이다. 농어촌도 새롭게 리셋된 겁니다. 자, 보시면 저기 오른쪽이 작은 게 작년의 상황이고요. 여기 좀 크게 보이는 게 올해 고3 2022학년도입니다. 농어촌 전형을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 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요.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시면 수능으로 약 3.9%, 약 4% 정도가 늘었고요. 그러면서 종합전형이 되게 줄었죠. 이건 전국입니다. 어쨌든 전국으로만 따진다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그러나 이걸 서울, 인천, 경기로 바꾸는 순간 교과가 1등이 아니고 종합이 1등이죠.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해 볼게요. 전년 42.4%에서 34.4%로 종합전형이 약 8%가 줄었고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늘었냐? 수능이 엄청 늘었죠. 작년에 25%에서 36.9%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면요. 다시 이 수도권도 경기, 인천과 서울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경기, 인천에는 여전히 교과가 1등입니다. 즉, 경기, 인천에 대한 부분들, 즉 경기도 상위권이 아닌 경기도 전반적인 부분들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형에 대한 설계나 이런 비율들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은 실은 전국과 그렇게 썩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로 범위를 바꿔버리면 아예 바뀐 상황이 나오죠. 학생부 교과가 차지했던, 경기도 인천으로 한다면 학생부 교과가 차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수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의 비율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33.8%, 약 3명 중에 1명을 뽑았다면 올해는 2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굉장히 늘었죠? 이렇게 전형에 있어서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농어촌 전형에서 선발하는 전형의 유형이 바뀐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년 11월 28일 날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뭐가 있었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늘려라. 누구에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합친 비율이 45%가 넘어가는 16개 대학에, 그 16개 대학은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예시, 건동, 홍숙이라고 하는 상위 15개 대학에서 이화여대가 홍익대가 빠지고요. 거기에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가 포함된 16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에게 정시를 수능 위주로, 정시가 아니라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을 40%까지 2024,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까지 늘려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늘려라. 이렇게 했을 때 대학들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부분들을 일반 전형에서 늘리기에는 부담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과거에 입학사정관제를 많이 실시해라고 했을 때 입학사정관제 비율을 정원의 전형으로 좀 많이 맞췄던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능으로 보면 인원을 늘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들을 정원의 전형,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라든가 그리고 농어촌 전형에서 수능으로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할을 하던 비율을 올해는 수능 위주 전형이 한다. 그러니까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서로 뒤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농어촌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작년까지는 47.7%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저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대학을 더 올려봤습니다. 훨씬 더 심해지죠. 67.4%입니다. 3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그죠? 물론 전년도에도 상위 15개로 올라가면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늘었지만 올해는 정말로 그렇죠. 이걸 이제 하나의 표로 싹 보여드리면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 전형이지만 수도권 하면 비슷비슷하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로 나눴다고 했죠. 수도권으로 따지면 그래도 전국보다는 교과 전형의 비율이 줄어들지만 결론은 이 수도권에서 서울을 뺀 경기, 인천은 실은 전국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에 있는 그런 대학 가기에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의 대학을 뽑는 어떤 그 경기도의 중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게 올해 고3 2022학년도 농어촌 전형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나와 있는 표들은 전년도 대비 줄어든 거 늘어난 겁니다. 검은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전년도 늘어난 거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가 74명 늘어났고 수능이 423명 늘어났으며 종합이 450명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하지만 서울로 본다면 교과, 종합, 실기 모든 게 줄고 뭐가 늘었어요? 수능으로 뽑는 게 398명, 약 400명이 늘었죠. 재밌는 게 뭐냐? 전년 대비 전국으로 따지면 수능으로 늘어나니 423명이에요. 그죠? 그러나 수도권 하면 400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방에서 23명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이 400명인데 서울이 398명입니다. 무슨 말이죠? 올해 정시로 늘어난 이는 다 어디에 있다? 서울에 있다. 서울, 경기 2명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에서의 농어촌 전형으로 뽑는 그러한 유형이 완전히 뒤바뀐 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농어촌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15개 대학이 되겠고요. 제 항상 PT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빨간색은 뭐라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강대는 정시에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그래서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러면 보시면 학생부 교과로 뽑는 곳은 시립대학교하고 홍익대가 있는데 참고로 빨간색이죠. 즉, 저 시립대하고 홍익대를 가기 위해서도 뭘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라고 했을 때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클 때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 세 개 대학,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저기까지는 그래도 수능 체제가 없는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경쟁률은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합격순위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정시 많이 늘었죠. 그죠? 수시의 전체 인원이 상위 15개 대학에 445명인 반면에 정시의 전체 인원은 87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군에 357명, 나군에 399명, 다군에서 중앙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하고 외대, 그 다음에 홍익대 합쳐서 122명. 실기로 뽑는 인원이 18명 정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포인트는 여기도 올해 연대고대 과연 얼마의 점수가 갈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 작년까지는 현재 서강대가 거의 넘버 2 대학이었는데 이 서강대가 과연 다 뺏기겠죠. 그랬을 때 서강대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또 서강대를 쓰면서 한양대, 중앙대를 쓰던 라인들 그 라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올해 실은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과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도 숭실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그다음에 서울여대가 존재하는데 이 대학들도 정시 수능제를 늘려야 되는데 원래 숭실대학교는 정시로 선발했었고요. 고맙게도 광운대학교하고 서울여대가 아직까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의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확 줄어들죠. 아까는 수시가 약 440명, 정시가 800으로 약 2배 가까이로 정시가 훨씬 많이 뽑았었다면 이 그룹에서는 수시가 642명, 정시가 280명에서 약 3대1 정도의 어떤 비율, 3대는 좀 안 되겠네요. 한 2.5대 1 정도의 비율로 수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리고 이 그룹의 올해 종합 정시에서의 합격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로 네가 합격했다고? 라는 그러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 이 정도의 대학의 정시 농어촌으로 갈 때까지의 수능 점수가 과연 정시까지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미 수시에서 다른 대학교에 합격해서 사라졌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수시에 다른 데 합격해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숭실대 라인부터 해서 이 그룹의 정시 합격선 제가 보기엔 올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권과 인천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는 정시는 인천대하고 아주대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인하대 인천대를 그냥 작다 보니까 위로 올려놓은 거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인천대학이 더 위든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없으니까. 그래서 정시는 인천대하고 아주대밖에 없고요. 대부분 수시에 있죠. 수시에 약 800명 정도 있고 정시에 100명. 어쨌든 경기도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특징들은 전국에서 뽑고자 하는 어떤 그런 비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의 452명으로 종합보다 더 많이 선발합니다. 그러나 교과에서 그러나 항공대, 수원대, 을지대 빨간색이죠. 수능체제를 건다.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능체제를 걸고 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하고 차이학과에 대해서 녹색은 뭔가요? 저건 보건계열, 의치안이라든가 약대 여기에만 수능체제를 걸었을 때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일반 전형과 비슷한 어떤 전형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교과 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종합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이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대는요. 교대는 다 종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전형의 교대는 올해 수시에서부터 합격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는 작년 정시에서 이미 무너졌고요. 뭐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정시 100분위가 79도 합격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요. 농어촌 전형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농어촌 정시는 종합에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저도 읍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읍면 지역 농어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학과를 선택할 때 굉장히 취업 지향적인 학과를 선택합니다. 사회복지, 유아교육, 그 다음에 보건계열, 공무원 좋아하고요. 왜 그러냐면 읍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도 그 읍면 지역에서 밥 좀 먹고 괜찮게 산 친구들이 다 뭐냐, 선생님, 교사 자녀 아니면 공무원 자녀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 남학생들은 그냥 그런 데 아니면 응급구조 이런 데 아니면 군인, 왜 군인도 군인도 많잖아요. 실제로 읍면 지역에 군인, 그게 아니면 토목, 뭐 그다음에 조경, 왜 그것들이 아직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농어촌 아이들은 아마 종합전형 그래도 교대를 갔다가 그래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왜?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기는 좀 더 쉬워지겠지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초등교사로 임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즉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교대를 들어가기에는 훨씬 더 쉬워지겠지만 실제로 나와서 아웃풋, 초등교사로 임용되는 그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합격선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농어촌도 전년도보다는 합격선이 밀려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리 수시에서만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한다 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는요, 일반적인 거점 국립대학교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걸고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정원에 전형을 해서 그래도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요. 부산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정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 경기도 잘 안 가겠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방거점 국립대는 단순히 납부금이 싸다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들 있죠.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반드시 그 지역 인재를 30% 이상 선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지역 인재란 거기서 태어난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도 아니고요. 그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거점 국립대라는 부분들을 자신이 원하는 혹시 공기업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공기업이 해당되는 국립대학교에 그 공기업과 관련 있는 학과를 간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입니다. 한전이 나주에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거점 국립대는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째 대학들마다 유형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선발하는 어떤 그런 유형도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면 좋겠고요. 입결의 변화, 그 다음에 그 뽑는 인원의 변화가 올해는 제가 보기 가장 크다. 어디가 가장 크냐? 실은 제일 앞대가리 상위 15개 대학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다. 그 밑에 대학들은 신년 전년도와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제일 앞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의 변화가 가장 크다 보니 그 변화에서 입시 결과의 변화가 아래에 있는 대학들에게 조금씩 서울의 그 중위권 대학교와 경기도의 상위권 대학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추가 모집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들 올해 2월 달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어촌 전형에서도 추가 모집이. 그래서 실은 농어촌 전형은 마지막 추가 모집까지 신경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왜? 정말로 여기에 합격선은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상상도 못할 합격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물론 서울에서 좀 유의미한 대학들은 그렇게 썩 서울과 경기에 썩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정시까지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저도 옛날에 7787 등급들을 성결대학교에 추가 모집으로 합격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 추가 모집까지 학생들을 물론 추가 모집에 꼭 수능을 봐야 되느냐 학생부 교과로 뽑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추가 모집까지 농어촌 전형은 확실히 본다면 마지막 갖고 있는 농어촌의 지원 자격을 통해서 지원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일반 총론적 입장에서 올해 입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능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인해서 수능최저권 전형이 수시에서도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의 세특과 그 다음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어촌 학교에서 부족할 리는 없겠죠. 어차피 수업에 있어서는 뭐 학생 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신 제가 보기에는 저 주어진 내신에서도 뭐 어쨌든 농어촌에서 똑같은 비율로 나오니까 불리함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과 선택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수가 작다라는 부분들에서 도시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수능의 중요성과 교과 선택의 중요성 왜 그러냐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쓸 때 농어촌 전형의 학생부 종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쓸 것이냐 이거 실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거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농어촌 학교에서도 대규모 학교들 있죠. 뭐 제가 알기로도 뭐 남양주의 태계원고라든가 뭐 이천의 효양고라든가 이런 데는 12학급씩이거든요. 그런데 입장에서는 교사 수가 도시와 밀리지 않으니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일반 종합전형 둘 다 저는 경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학교들 경기도 최동부에 있는 청운고등학교 김한국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선택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똑같이 왜 그러냐면 종합은 올해 지금 세특, 내신, 교과 선택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종합전형의 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이 교과 선택이라는 부분들에서 농어촌 학교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농어촌은 농어촌끼리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농어촌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 그러나 올해 입시는 지금까지는 특히 농어촌이 더 심했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좀 이렇게 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9월 14일 날 올해 원서 접수 마감 날인데요. 화요일입니다. 9월 14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고 이제 나의 고3 생활은 끝났다 했을 때 전년 대비 농어촌 전형의 그 진학 실적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5개 대학에서의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능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결론은 일설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수능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대비 경쟁률이었어요. 경쟁률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간호 많이 보이시죠? 수의학과도 많이 보이고 건축도 보이시고요. 큰 틀에서 경향성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물리치료 이런 그 보건계열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이 높다라는 어떤 특징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이라는 부분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엔 농어촌 전형에서도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전형의 교과전형 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지역균형 전형이 생겼죠. 그러면 농어촌 교과를 쓸 것이냐 직윤을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직윤에 무조건 다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윤에도 수능 최저 없는 직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천 인원, 즉 아무나 원서를 못 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교과 전형과 지역 분양 전형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마지막 날까지 재고를 해서 학생들한테 어디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올해 학생 수는 늘었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즉 작년도보다 영어도 더 어렵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수능 체제 통과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수능 체제를 통과한다는 포인트가 합격선에 저는 하락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일수록 다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 전형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되었을 때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내신이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농어촌도 그럴 것이냐? 제가 보기엔 농어촌은 그래도 인문 떨어지는 게 아마 일반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왜? 농어촌은 전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입계열 변화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천대 의예과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성명대하고 성신여대가 수능 선발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겠죠. 근데 상위권부터 쭉 내려오자면 시립대, 홍익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를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종대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줬겠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명대와 성신여대를 갔었던 2등급 중반대, 후반대 그 친구들이 갈 때가 사라져버린 거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럼 이 친구들을 여기에 작년에 썼던 아이들을 어디에 직윤 전형으로 고민해보는. 근데 직윤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 두 대학 빠진 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경기권은 제가 본 경기도권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 거기도 직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섞일 거니까요. 자, 이게 보면 제가 올해 벌써 저번 주 월요일 날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입결이 들어왔습니다. 시립대인데요. 위에는 일반이고 아래는 농어촌입니다. 보시면 일반의 합격선, 시립대 경영학과인데요. 일반은 3.00까지 갔는데 농어촌은 2.13까지. 그 다음에 세종대학 컴공도 일반은 2.26인데 농어촌 전형은 2.9. 여기는 좀 더 가긴 갔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심리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수능 체제가 여기는 있고 없고 차이고요. 여기는 둘 다 있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농어촌의 항상 단점은 뭐예요? 아주 소수 인원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잘 안 들어와요. 예비 1번도 떨어집니다. 그런 사례들을 잘 보시면서 입결에 대한 덩치가 큰 데 가서 줄을 쓸 것이냐, 작은 데 가서 운을 기다릴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렇게 꼬리까지를 좀, 특히 교과는 올해 더 직윤 때문에 직윤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쓰는 전형도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전형 두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종합전형을 쓸 것이냐, 농어촌 종합전형을 쓸 것이냐, 학교의 규모로 판단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의 규모가 큰 것도 일반적으로 농어촌으로 가서 쓰려고 하더라고요. 왜? 농어촌에서는 또 우리 학교가 더 우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도시 학교들보다 학교 활동에서 밀린다. 올해는 교육과정도 밀릴 것이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농어촌은 농어촌 종합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 학생 수, 교사 수, 교육과정 다양화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어떤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2015 교육과정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일반보다는 덜하겠지만요. 자, 전년대 올해 종합전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대가 싹 도망갔습니다. 경희대가 도망갔습니다. 두 대학이 도망갔죠. 수능으로. 그러면 어쨌든 경희대 라인, 이 라인에서 72명 빠진 것도 제가 보기엔 영향을 크게 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밑에는 없겠죠. 그러나 상위권 친구들, 즉 한 2점대 초반까지의 친구들이 원서를 쓰기가 올해 되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경희대 하나만 날아가도요. 왜 그러냐면 종합은 교과는 일반 교과로 써도 돼요. 근데 이 종합은 일반 종합으로 쓰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들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결 보면 역시 비슷합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 추천이 오히려 좀 더 방향은 똑같습니다. 광운대 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는 참비딘제와 고른기하고 농어촌을 3개 비교했는데요. 뭐 유불리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역전되고 뭐 하고 있지만 실은 교과와는 다르게 종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솔직히 종합전형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입니다. 100% 유리합니다. 100% 유리한데 못 쓰죠.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농어촌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전년도 누적 등수의 학과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인문계열 친구들 올해 수학에서 확통 때문에 좋은 등급 맞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인문계열 아이들의 입결의 하락이 예상되거든요. 전년도 농어촌 결과에서.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 자연계 미적분 기하번 친구들이 인문계열로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교의 인문계열도 훨씬 더 대학 들어가기 어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의 말씀들을 입결이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올해 올라가 있는데 내려갔네요. 보시면 고려대학교 그냥 없애고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들어왔고요. 아까 경희대학교 들어왔고요. 성명대하고 성신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양대 라인까지가 그냥 쓰던 데였어요. 1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로 보죠. 올해 고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고대까지가 157명의 누적이. 그러면 작년 누적 비교하면 한양대 라인까지 누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올해 또 경희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경희대까지의 누적이는 물론 인문계가 합친 겁니다. 좀 더 러프하게 이제 세밀하게는 나중에 봐야겠죠. 보시면 611명인데요. 그럼 전년도 어디까지? 홍대 라인까지가 601명이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홍대 라인의 어떤 합격선 자체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상위 15개 다인 홍대 라인은 어떻게 되냐? 작년도 인천대, 동동여대 합친 라인이 827명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여기에서 작년도 이 밑에 대학교의 입결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거기 여기까지거든요. 올해는 수능을 준비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저는 올 4등급 굉장히 유의미한 수능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정시는 무조건 농어촌 전형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의 수능 최저 되게 중요하겠죠. 수능 최저 두는 거. 서강대 여긴 정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고요. 나머지 서울시립대 포함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그 다음에 올해 수많은 의치한 약대가 들어왔죠. 예, 의대, 약대, 치위, 한의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문이과 통합 때문에 수학에서 전년도보다 등급이 잘 나올 겁니다. 자연계열 친구들은 수능 최저 통과가 좀 더 유리하다. 인문계열은 통과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의 농어촌 전형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의대고요. 밑에는 농어촌이고요.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의대가 약 3,000명이 뽑는데요.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걸지 않고 뽑는 이유는 250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농어촌은 40명에서 얼마가 18명,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능 최저를 걸지 않고 뽑는 이유는 조금씩 존재하긴 존재한데 굉장히 높은 슈퍼내신을 요구하겠죠. 자, 여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른교회 전형인데요. 2020 재작년 결과예요. 왜 그러냐? 작년도에 광운대학교가 고른교회 전형에서 농어촌의 지원작을 뺐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2020 학년도에 광운대학교 고른교회 전형인데 여긴 지원자입니다. 36%가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합격은요? 거의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광운대가 농어촌 전형도 있었고 고른교도 있었는데 고른교에 농어촌을 주다 보니까 고른교 다 농어촌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광운대학 입장에서 작년에 고른교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을 생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어촌 친구들이 국가보훈, 만학도, 기초생활, 차상위 한 번만 썼을 때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고른교 전형도 농어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농어촌 학생에게 지원자를 준다면 개인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내신 1등급이 무조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기초생활수업이 나오고 안 나오죠. 하지만 특성화 고교와 농어촌 학교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오겠죠. 왜? 퍼센트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특성화고와 농어촌을 비교할 때 농어촌이 그래도 인문계적인 교육과정이 더 우수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도 활용해야 되고 특히 이 주어진 종합전형에서 보면 정시로 농어촌 전형을 선발한 대학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교를 수시해서 가고 싶다면 고른교회 전형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작년도 대비 광우대 아까 말씀드렸죠. 인하대나 한성대나 이런 대학들이 그 고른계에서 농어촌을 뺀 이유가 뭐다? 농어촌의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그 이번 2월 달에 2021 학년들 발표한 어떤 그런 PT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농어촌 학생 지원할까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 농어촌 학생 면접 당일 연말 시상식이었다. 무슨 말이냐? 최초 합격이 경기도 아이들이 58명 했고요. 추가로 47명. 그러면 100명 뽑아요. 두 개 합치면 105명이죠. 즉 다 농어촌 경기도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름 경기도가 수업 잘해요. 나름 경기도가 전국에 어디하고 뒤져도 최상위권 상위 15개 말고 15개를 내려오는 순간 경기도가 개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은 정시가 100% 유리합니다. 100%.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수시 지원 시 학생 수가 적다라는 게 선발이면 적다라는 거죠. 교과는 고민해야 되고요. 종합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친구들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있고요. 농어촌 중에도 군인 자녀라든가 국가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농어촌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과 고른교회 통합전형에서 다른 지원 자격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싸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종합해서 봤을 때 학교가 유리한 부분들은 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특출난 학생이 유리한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반으로서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판곡고등학교 올해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양평고등학교 3학년 부장이었습니다. 딱 그 당시에 농어촌 전형으로 올해 회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해서는 실은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가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는 올해 농어촌 전형의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